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2020년 개드립엔 당근 마켓에서 공기청정기를 샀다는 글이 올라왔는데 필요 없는 거 그냥 싸게 준다고 해서 5만원에 데려왔다고 합니다. 집에 와서 필터를 확인했더니 이런 동뭉치가 들어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다음날 공기청정기 후기가 올라오는데 글쓴이가 공기청정기 문제 있는데 일단 보시면 연락주세요 라고 채팅을 걸자 판매자는 마지막 확인했을 땐 아무 문제 없었다며 인천으로 이사해서 정신이 없다면서 환불해 주기도 너무 멀고 사기도 아니니까 그냥 쓰시던 다른 분께 다시 팔던가 하라더니 차단까지 해버렸다고 합니다. 일단 3개월 존버한다며 마무리했는데요. 이후로의 후기가 없는 걸 보면 다시 돌려주진 않은 것 같네요. 이번엔 이렇게 레전드가 된 능지들을 6번째로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물고기 잘못 키운 사람들입니다. 2020년에 연못 청소한다고 잉어를 널어놓은 청년이라는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청년에 대해 비웃었었는데 알고 보니 연못 주인이 수도 펌프를 트는 것을 깜빡 잊고 있다가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고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그 모습을 올렸더니 가짜뉴스가 되어 전세계로 퍼져 나갔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분이 있었는데요. 중소기업 갤러리에는 올해 3월 신입 직원이 물고기 전문가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점심 먹고 쉬는 시간에 어항을 가만히 보더니 커피포트 물을 끓이고는 어항에 부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전부 놀라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열대어라서 미지근한 물에 살아야 된다고 했다는데요. 본인이 어떤 수족관에서 알바해서 잘 안다고 시건방을 떨었는데 그 자리에서 10마리 중 5마리가 익어 죽었고 살아있던 애들도 후에 전부 죽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입은 이틀 정도 눈치 보다가 알아서 회사를 때려쳤다고 하고 아침 회의 때마다 대표는 그놈이 죽인 물고기값 못 받은 게 너무 후회된다는 드립을 쳤다고 하네요. 이와 비슷한 신입은 또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일찍 와서 커피 타고 있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물을 화분에 주는 분이 있길래 뭐하냐고 물으니 날이 추워서 따뜻한 물을 줬다고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에이즈 음성자입니다. 2018년 우때엔 냄새 리스트라며 색종이 냄새, 풍선 냄새, 딱풀 냄새로 시작하는 냄새 리스트를 곧 죽을 사람처럼 쓰는 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엔 서럽게 울고 난 후 나는 냄새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는 에이즈 음성 판정 나왔다는 글을 올렸는데 어제 낮에 검사 결과 들었는데 담당 간호사가 걱정스럽고 진지한 얼굴로 음성이라고 했다며 처음 들었을 땐 담담했지만 보건소 나올 때는 손발, 어깨 다 떨리면서 흐느껴 울었다고 합니다. 집에 오는 길에 소주 3병도 사고 끊었던 담배도 다시 사서는 깡소주에 줄담배를 폈고 일도 오늘부로 관둘 계획이라고도 합니다. 딱히 모아둔 돈도 없어서 연명 치료도 불가능하고 글 쓰는데 손등에 붉은 반점까지 올라온다며 이번 생은 즐겁지 않다고도 하는데요. 바로 첫 댓글로 음성이면 에이즈가 아닌 건데 왜? 라고 묻는 분이 나타나고 글쓴이는 음성이 에이즈가 아니라고? 라며 되묻습니다. 양성이 에이즈인 거라고 다시 알려주자 본인은 에이즈는 잠복기가 있어서 이제 음성이라서 서서히 나타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제2의 삶을 얻었다는 짤을 받고는 거꾸로 잘못 알고 있었다며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었는데요. 멍청함에서 양성 반응이 떠버렸다며 댕청 말기라는 이야기까지 듣습니다. 이후로 그는 굉장히 많은 커뮤니티에 박제되어 에이즈 음성좌로 불리면서 많은 놀림을 받는데요. 그리고 그는 3개월 후에 점주한테 편의점 알바로 오해받은 썰이라는 글을 올렸는데 회사 마치고 귀갓길에 편의점을 들려서 카운터 보던 남자 사장님에게 오늘은 하루 야채가 없네요 라고 물었더니 사장님이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찾아봐 라고 하길래 네 찾아볼게요 라고 대답하고는 못 찾으면 혼날 것 같아 직접 찾았다고 합니다. 카운터로 계산하려고 가져왔더니 사장님이 우유 정리 좀 잘하라며 일은 할만해 라고 물어봤다는데요. 회사 일 묻는 건 줄 알고 할만하다고 답하고는 집에 가서 고민하다가 편의점에 돌아가서 오해하셨다고 본인 알바 아니라고 얘기했더니 이번 주부터 하라고 하셔서 금요일 저녁부터 매주 금토일 오후 알바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20년엔 더 이상 찰 이불이 없다는 글을 올렸는데 지금은 그때 이후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공인중개사 시험도 본다고 했는데요. 공인중개사 붙으시면 좋겠네요. 다음은 교통사고 영대 100 빌런입니다. 2020년 개드립에는 가해자한테 자꾸 연락 온다는 글이 올라옵니다. 본인이 앞에
서 있었고 뒷차가 파란 신호 받고 출발하면서 뒤에서 박았다고 하는데요. 범퍼만 살짝 긁힌 정도의 피해에 블랙박스도 있고 하여 보험회사 직원도 당연히 100대 0이라고 해서 잘 처리된 줄 알았는데 가해자에게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100대 0 절대로 인정 못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보험회사 직원이랑 통화하니까 지금까지 본인이 과실 0인 줄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병원에도 이틀 입원해 있다가 오늘 아침에 본인이 100인 거 알고 급하게 퇴원했다고도 하네요. 올해 3월 미국 사는 여동생이 교통사고 났다는 글이 올라옵니다. 차는 완전히 박살이 났다고 하는데 이렇게 생긴 고민형 신발 신고 운전하다가 엑셀 밟는 신발이 브레이크 페달 뒷면에 껴서 엑셀에서 발이 안 떼어져서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기어를 수동 모드로 바꾸고 엔진 브레이크를 걸어서 살살 박았다고 하는데 사이드 밟을까 생각하다가 차도 후륜이고 날도 춥고 코너라서 차 돌아갈까봐 안 밟았다고 하네요. 이 정도 운전 판단 실력에 이 정도 신발은 뭔가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2020년에는 부산의 해운대 경찰서에 흰색 승용차가 들어오더니 통로에 그대로 멈추고는 태연하게 경찰서로 들어가서 화장실에 간 운전자가 있었는데요. 시동도 끄지 않고 음악 소리도 너무 커서 당직을 서던 경찰이 차를 살펴보러 나갔고 운전자가 나오자 술 냄새가 나서 바로 음주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차량을 보니까 차가 부서져 있어서 추궁을 해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경찰들은 바로 역추적을 하였고 심지어 그는 창녕에서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신호위반까지 하면서 다른 차를 들이받고는 뺑소니를 하여 60km 떨어진 부산까지 도망을 온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내고 바다가 보고 싶어 부산에 무작정 왔다고 진술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뭔가 모자라 보이는 범죄자들도 역시 은근 많은데요. 올해 2월 한 승객이 택시에 타서는 전화로 본인 금튀했다며 안 잡혔다면서 친구한테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택시기사는 살려달라고 112에 문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왔다는데요. 이미 동행한 후 조사해보니 금은방 절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 체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금은방을 터는 분들 중에 이상한 분들이 많은데 2020년에는 한 30대 여성이 심야에 공구를 가지고 금은방 옆 건물에 몰래 들어가 벽을 뚫고 침입하려다가 금은방 주인이 설치해둔 철판 때문에 6시간 동안 고생만 하다가 실패하고는 잡혔다고 하고 2020년 7월엔 한 괴한이 금은방에 들어가자마자 망치로 유리창을 깨뜨리고 귀금속들을 그냥 쓸어 담아 갔는데 가져간 모든 귀금속들이 도금한 모조품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진품들과 같이 있었는데 귀신같이 모조품들만 가져갔다고 하네요. 2014년에도 망치로 금은방을 털어갔지만 모두 모조품들이었다는 뉴스가 있었던 걸 보면 모조품만 사랑하는 동일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올해 망치로 금은방에 와서 60대 주인을 위협하던 30대 괴한에게 60대 주인이 탁자를 무기 삼아 대항하여 3분 만에 제압을 해버렸다고 하는데요. 격투 중에 다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50m 떨어져 있는 병원에 가서 순서 기다리고 있다가 체포되었다고도 합니다. 해외에도 이런 분들은 은근 많은데요. 미국의 한 마트 도둑은 허겁지겁 달려와서 본인 트럭에 훔친 물건을 싣고 출발하기 직전에 주인한테 물건을 빼앗겼으며 이 도둑들은 CCTV에서 얼굴 못 알아보게 하려고 매직으로 어설프게 치라고 도둑질했다가 바로 걸렸다고 합니다. 중국에선 한 여성의 휴대폰을 소매치기 한 남성이 여성이 쫓아오자 열심히 도망을 갔다는데요. 하필 도망간 곳이 경찰서라 역시 산지 직송으로 잡혔다고 합니다. 벨기에에서는 한 전자담배 가게에 강도 6명이 와서 위협하며 돈을 달라고 했다는데요. 주인 아저씨가 지금은 돈이 없다며 나중에 오면 3,000유로를 주겠다고 약속하자 그들은 알겠다고 하고는 가게를 떠났고 주인은 경찰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강도들이 다시 왔다고 하는데요. 주인이 진짜 미안한데 아직 영업이 안 끝났다고 하며 1시간 뒤에 다시 오라고 했는데 그들은 다시 순순히 가게를 떠났고 정확히 1시간 후에 다시 왔을 땐 경찰이 기다리고 있어서 역시 산지직송으로 잡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2011년 트위터에
학교에서 컴퓨터를 훔쳐왔는데 컴퓨터 여기저기에 학교의 흔적이 있다며 어떻게 지우냐는 질문이 올라오는데요. 친절하게 여러 가지 시스템 정보에서 당국대학교로 되어 있는 모습을 캡처하여 어떻게 지우냐고 물어봤는데 사람들이 그거 도둑질이라고 지적하자 교수님들도 본인을 다 사랑하셔서 걸려도 상관없다는 글을 남기기도 합니다. 이를 본 누군가가 바로 학교 측에 신고를 하고 학교에서도 용인 서부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다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도둑은 트위터를 탈퇴했다고 하는데요.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지 참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